네, 안녕하세요. 투엔체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좀 짧은 영상 하나 준비해 왔는데 네. 제가 제 종목들을 맨날 기사도 보고 정리를 하는 거 아시잖아요. 매일 보시죠. 매일까지는 아닙니다. 네, 네, 네. 매일까지는 아닌데 우연히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 정책 위반자들이 바이든 정부에 이 플라스틱 오염 관련해서 푸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왜 이게 내가 몰랐지 하면서 이 기사를 좀 깊게 봤어요. 네네. 근데 정확히 보니까 바이든 정부에 서한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서한을 보내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하고 데니머 투자자들 워낙 많으시니까 그쵸. 저희 영상 또 데니머가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데니머랑 직접적인 관련은 아직 연결짓기는 어렵지만 이런 거대한 흐름이 지금 밑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걸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정리 가져왔고요. 네. 정확히는 그 기사 밑에 있는 내용인데 정리를 하면 24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바이든 정부의 플라스틱 오염 관련해서 PCPA 법안이라는 서한을 제출했어요. 뭐 우리 보면 칩스라는 액트가 있고, 그쵸. 네, 칩스라는 액트가 있고 또 뭐 있죠? IRA. 네, IRA 있고. 이런 것처럼 PCPA라는 법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바이든 정부한테 제출을 한 거죠. 이거 법안 제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런 법안들이 생길 때마다 이제 각 테마주들이 생기고 그렇죠. 수혜주들이 생기면서 한 번 더 부스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기사를 쭉 보면서 자료를 좀 모아봤습니다. 제2의 IRA가 될 수 있다. 될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 네, 일단은 그 레터를 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레터를 제가 좀 봤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워싱턴 그 의회에서 워싱턴에 제출한 그 좀 느낌 있는 문서가 있더라고요. 느낌 있네요. 네. 그래서 제출한 걸 내용을 좀 봤는데 그냥 좋은 말입니다. 플라스틱 심각하다. 뭐 이대로는 안 된다. 생산량이 지금 보니까 프로젝션이 계속 늘더라고요.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는. 그리고 미국 플라스틱 오염 기여가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요 내용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봤던 게 결국엔 법안의 내용이 뭐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만큼의 돈이 흘러가는지. 지원할 거고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이 서한에 보면은 INC라는 단체가 나와요. 이게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본 단어여서 여기 보시면 INC라고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딱 나오잖아요. 네네. 시작부터 나오고 뒤에서도 계속 나와요. 뭐 얘네의 내용을 계승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내가 모르는 중요한 건가 보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뭔지 또 찾아봐야죠. 그래서 일단 PCPA 법안 내용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지원 규모랑 이런 게 아직 안 나왔어요 숫자적으로. 근데 그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PCPA 법안이 이게 Protecting Communities from Plastic Act라는 거의 줄임말이거든요. PCPA가. 그래서 앞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량이 늘 거고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이랑 기후 목표 달성하는 데 위협할 거다. 그래서 특히 그 낙후 지역 이런 빈민가 이쪽에서 주로 정유화학 공장들이랑 플라스틱 생산이나 폐기물 소각 다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뭐 이런 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법안을 통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정확히는 싱글 유즈 플라스틱이랑 페트롤리움 그 관련된 써 있거든요. 거기서 과도한 의존 탈피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연방 인센티브와 쌍을 이루어 재활용 가능한 재충전 가능한 시스템을 확장할 거다라는 식의 그 내용이었어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거고 거기에 맞춰서 리유저블하고 리필러블 한 시스템을 만들 거다라는 내용인데 보통 IRA나 칩스 보면은 이제 뭐 배터리에 얼마, 뭐 2차 전지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잖아요. 반도체 팹에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찾아봤어요. 원래라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정해져고 그걸 제안을 해야 승인을 할지 말지 금액을 또 조정을 할지 말지 이런 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왜 없지 하고 봤더니 이 미국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또 찾아봤어요. 예, 왜냐하면 알아야 또 이게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보통 우리가 빌이라고 부르잖아요. 무슨 액트, 무슨 빌. 그렇죠. 그게 이제 상하원에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단계인 거예요. 인트로듀스라고 써 있거든요. 기사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개가 된 거죠. 소개를 하면서 같이 바이든 정부에 보낸 거죠. 그래서 소개가 되면 그 관련 커미티가 이제 임명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임명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24명의 의원들이 있고 이들이 이 커미티가 되어가지고 이제 해당 멤버들이 그 법안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겠죠. 그쵸. 현재 실태가 어떻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고 얼마를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법안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원이든 상원이든 한 군데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고 해요. 원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원에서 먼저 시작하면 하원에서 이 과정을 쭉 거쳐서 하원 자체에서 표결을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통과하면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상원에서 똑같이 거칩니다. 똑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변화하고 투표해서 상하원 둘 다 통과를 하면은 이제 근데 이게 좀 신기했던 게 상하원 둘 다 통과를 할 때 이 두 개의 법안이 미묘하게 다를 수 있대요. 왜냐하면 얘네가 토론한 거고 얘네가 토론한 거기 때문에 액수나 뭐 시기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네. 네, 그래서 상하원이 다시 이걸 매칭을 하고 요구에 이제 그 대통령한테 가면 법안이 됩니다. 승인이 되면. 근데 지금 이번에 제출한 걸 보면은 상하원에서 같이 발의했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민주당 의원들만 발의를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상하원보다는 당에서 한 거죠. 초당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이 남아 있죠. 네. 공화당이랑 한번 지지고 볶고 해야죠. 예,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이게 총 의결이 되면은 바이든에서 승인해가지고 딱 되는 건데 바이든은 친민주당이니까 그렇죠. 같이 먼저 투트랙을 시작해놓고 공화당 이제 표결 붙여야죠. 중간 선거 마냥. 중요한 건 이제 공화당이 오케이만 하면은 그 뒤는 술술 풀릴 수 있겠군요. 공화당이 오케이 할 규모랑 시기랑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제가 이거를 왜 오래 걸릴 거냐고 생각하면 칩스나 IRA는 기본적인 근본이 네. 안보에 있거든요. 그렇죠. 플라스틱을 안보로 볼 거냐?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조금 매칭이 안 되긴 네, 하네요. 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반도체? 오케이, 이건 안보죠. 안 보죠. 네. 그다음에 뭐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이건 안보랑 충분히 직결할 수 있는데 플라스틱을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냐?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이거는 마음이 착한 거죠. 그렇죠. 마음이 착한 거죠. 안보라기보다 환경이죠. 네, 환경이죠. 환경이고 거기 앞에서 뭐 리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안보랑 연결될 거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민주당이 지금 그 재정 정책 푸는 거에 대해서 공화당은 많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하죠. 네. 근데 여기에 또 돈을 쓰는데 공화당이 찬성을 쉽게 해주겠냐?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 타임라인을 제가 좀 더 자료를 찾아서 상상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 전에 INC가 뭔지 좀 알아야 돼요. INC가 뭐냐면은 일단 그 서한에 보면은 PCPA 법안의 모태가 되는 게 INC 내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INC의 내용을 가져와서 PCPA가 발의가 된 거고, 그럼 우리는 INC를 알아야 되는데 INC는 이제 국제 플라스틱 조약을 만들기 위해서 유엔이 소집한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유엔 내에 국가들이 다 모여서 플라스틱 어떻게 할 거냐를 만든 회의체죠. 특히 해양 플라스틱에 지금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만들기 위해 사실 이거의 구속력을 제가 얼만큼 줄지를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유엔이란 것 자체가 저는 좀 명실상부란 말이 맞나요? 좀 약간 허명이 있는 약간 강제 구속력은 없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유엔이 INC를 소집했고 이번에 제 1차 INC 1이 개최가 되었어요. 우루과이에서 12월 초에. 그래서 국가 자체는 다 참여를 했더라고요. 160개국에서 한 2,500명 정도 참석을 했고 총 5차례 회의를 목적으로 만든 단체고 그럼 지금 4차례 남았잖아요. 이게 2024년까지 최종 그 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땐 이것보다 PCPA가 빨리 나올 거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쉽진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24년에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미국이 이거를 PCPA를 가지고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생분해 플라스틱 또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들 플라스틱 뭐 또 어떤 기술들 이런 거 이제 지원을 하겠죠. 그 다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걸리지 않을까. 적어도 24년보다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뭐 이게 언제 테마를 탈지 저는 그런 건 알 수는 없겠는데 이런 게 지금 준비가 계속 밑작업이 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INC2 다음 회의가 5월 달에 프랑스에서 지금 준비될 예정입니다. 24년이면은 약간 좀 네. 불안하긴 하네요. 그 사이에 기업이 중간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쵸.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이 밀린다 하면은 또 여기서 자초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냐. 일단 드라이브 걸리고 있다는 건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데니머 기사 보면은 워싱턴에서 진행했던 바이오 커미티도 있었거든요. 9월 달에 이거랑은 또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무언가 자꾸 육성하고 정책을 시프팅 해주려는 그런 가능성들이 조금씩 밑에서 그 훈풍이 부는 곳에는 있다. 네네 그쵸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사양 산업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사양 산업이 아니니까 제가 투자를 한 건데 처음부터. 근데 이제 너무 신생 단계다. 아직 소개되고 있는 단계고 법 제정까지 시간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어떤 방면으로 인해서 가속화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방향성 자체는 석유 기반 플라스틱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건 확실하다. 왜냐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되게 심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아시아권 국가들부터 해서 글로벌리 이걸 되게 심하게 하고 있어서 이거 자체는 지금 되게 중요하다. 근데 제가 그 법안 전체가 한 80페이지 정도 돼요. 다 읽어보셨나요? 다 못 봤지 당연히. 아, 예. 근데 제가 일단 제목 그러니까 소제목 위주로는 다 봤어요. 왜냐면 소제목을 보면 대충 느낌은 아니까. 그렇죠, 그렇죠. 보면은 리유스랑 리필이랑 관련된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핵심 가지고 데니머가 봐야 될 건 바이오디그레이더블이거든요. 생분해 되냐?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법안 맨 마지막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한 두세 개 정도의 소호 제목으로 나와요. 그 말은 비중이 지금 아직까지 작다는 건데 이게 지금 1차 법안으로 인해서 비중이 작은 건지 애초에 작게 갈 건지를 제가 지금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좀 네. 지나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 산업이 잘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데니머가 기업 자체로 수혜를 받으려면 바이오디그레이더블이라는 데 수혜가 와야 되거든요. 돈이.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추가적인 회의 내용을 계속 봐야 될 것 같다. 이게 또 이거 보니까 든 생각인데 네. 이게 저희가 한국에서 어찌됐든 외국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퍼님한테도 항상 막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가 네네. 직접 피부를 못 느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저희는 해외 다녀봤자 여행으로 2, 3일 갔다 그쵸, 오고 하니까 그쪽 문화를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되게 놀라는 게 재활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재활용을 거의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이 너무나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게 되게 확 와닿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나 이런 데는 아직 이제 재활용을 논의할 단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아직 걸음마 단계일 수도 있고. 근데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듣는 생각이 네. 재활용 없이 그냥 바로 생분해로 넘어갔으면 좋겠네. 그럴 수도 똑같이 있죠. 버려라. 똑같이 버리면 된다. 어차피 녹는다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산업이 가속화되더라도 데니머라는 기업이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별개의 문제다. 일단 살아라. 네, 일단 살고 이게 1번 살아남고 수혜도 누려야 된다. 그렇죠. 별개의 문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 팔로우업을 계속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닝콜을 보다 보면 이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그려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 이슈가 한 번쯤 거론되면서 기업이 뭔가 코멘트를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초기 단계고 해서 일단은 그냥 신기해서 제가 그냥 혼자 스터디를 해본 거고 그래서 요런 움직임이 있구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법안 제정되는 그 과정도 너무 신기했고 네, 요런 히스토리가 있었구나. 신기했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서퍼님께서 이제 데니머와 관련된 네. 그런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네. 새로운 콘텐츠를 하고자 네네. 네 아마 재무제표에 대한 영상을 찍을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 귀하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안 할까봐 네네. 요즘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받고 가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올려드릴 거고 네. 거기서는 이제 뭐 이게 뭐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세일즈가 뭐고 마진이 뭐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네. 약간 조금 실무적인 네. 그런 거를 조금 깊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진짜 투자자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네, 제가 막 엄청 잘 알진 않지만 네. 그래도 제가 느끼는 이런 것들을 좀 깊게 투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꼭 다음 주에는 재무제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퍼님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